얼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 사람의 것을 관찰해서 추론한다. 하정 부분, 인중에서부터 이 아래쪽을 말년이라고 봅니다. 인중이 삐뚤어진다거나 입술이 삐뚤어진다거나 하관이 틀어진다거나 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하겠죠. 기색이에요. 눈의 그 상태. 하관이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기색과 눈빛, 그다음 코의 상태를 보는 것이 말년을 보는 우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종로에서 태열관상 역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관상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 얘기는 정말 긴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사주, 명리 뭐 그 속에 관상을 포함하긴 합니다. 뭐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사실 관상은 굉장히 관찰학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찰학이라는 건 인간의 그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고 보여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상태, 살아온 흔적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놀다가 상처가 나죠. 그것도 흔적이잖아요. 그럼 흔적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색이라고 해서 얼굴 색깔이 변하거든요. 뭐 우울할 때는 좀 어두워졌다가 기쁠 때는 밝아졌다가 이것도 다 흔적이죠. 그런 흔적을 리딩하고 찾아내는 게 관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얼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자가 볼 관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체를 전부 다 봐요. 몸의 형태, 말씨, 태도, 음성학 다 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의 것을 관찰해서 추론한다. 이게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년 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말년운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세 분류로 나와요. 이게 삼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정 부분, 인중에서부터 이 아래쪽을 말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하정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인중이 삐뚤어진다거나 입술이 삐뚤어진다거나 하관이 틀어진다거나 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하겠죠. 근데 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기색이에요. 그 나이 또래 갔는데 50대 사람이 얼굴이 꺼먹고 칙칙하고 하다면 말년운이 안 좋은 겁니다. 기색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년운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또 눈이 있어요. 눈의 그 상태, 눈이 아주 깨끗하고 명료하면은 말년운이 괜찮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볼 게 뭐냐면 코인데요. 코는 어떻게 보면 중정이라고 해서 중년의 기운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또 코입니다. 그래서 코의 상태가 삐뚤어지거나 빨갛거나 뭔가 탈색이 되거나 상처가 있으면 말랐거나 그러면 말년의 운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관이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기색과 눈빛, 그다음 코의 상태를 보는 것이 말년을 보는 우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년이 불행한 사람의 관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를 보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틀어지는 거예요. 뭐 윗입술이 틀어졌다, 아랫입술이 틀어졌다. 물론 선천적으로 틀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관상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윗입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속인다, 사기꾼 기질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랫입술이 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어찌됐든 통틀어서 입술이 틀어지거나 그리고 볼이 너무 홀쭉해지거나 근데 우리 목화 토금수 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목형인들이 턱이 이렇게 뾰족한 편이에요. 그런 형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뾰족하지만 볼이 살집이 여전히 있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뾰족하면서도 틀어져 있는 거. 그리고 살이 빠져 있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색이라고 또 말씀드렸고 입의 문제, 그다음에 턱이 문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말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이대별 좋은 관상은요? 제가 이제 삼정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정은
이 눈썹 전까지, 이마입니다, 이마. 귀까지 포함한다면 1세부터 14세가 귀, 나머지 30대까지가 이마거든요. 그럼 이마가 반듯하고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주름이 없고 깨끗하다면 초년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귀 상태도 보지만 이마가 좋다라는 것은 초기에 부모의 덕, 윗사람의 덕, 스승의 덕 이런 것을 입을 수 있는 부위가 이마다. 그러면 이제 초년을 30대 전에는 이마를 봐야겠죠. 이마가 깨끗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 중종은 뭐냐면 31살부터 50세까지가 여기 눈썹부터 코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갖춰져 있는 게 뭘까요? 눈썹, 눈, 코. 요 세 가지 부위가 있죠. 이 부분이 좋아야 돼요. 그 30대에서 50대가 가장 활발하게 우리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발달한 사람은 그 사회 활동력이 강력하다. 눈썹이 틀어지지 않아야 되고 눈이 음양안이라고 해서 삐뚤어지면 안 되고 코도 틀어지면 안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관 내 문제 깨끗하면 좋은 관상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결국은 이마랑 이 상정과 중정이 좋아야 그래도 좀 윤택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별론데 하관만 좋다고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균형이 좋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균형은 뭐냐면 아까 삼정이라는 논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균형, 여기의 높이, 여기의 높이, 여기의 높이가 균등한 사람, 그리고 반 잘라서 좌우 반전이 비슷한 사람, 이게 관상학적으로는 좋은 관상입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코가 튼실하다, 눈이 봉황의 눈이다, 눈썹은 갈매기 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균형이다. 좌우의 균형, 그리고 코가 지나치지 않게 커야 되고 눈도 적당히 갖춰져야 되고 이런 균형을 갖춘 관상이 좋은 관상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성형수술 등으로 외형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겉으로 보이는 관상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네, 아마 고전에 있는 관상서를 보면 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저뿐만 아니라 관상하는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성형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 하나에 신경을 써요. 저희는 뭘 보냐? 균형을 봅니다. 코를 이렇게 수술했을 때 다른 거의 조화가 어떻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 성형한 다음에 변화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를 지나치게 뾰족하게 했다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예민하게 변할 수 있다 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색이에요. 형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한 마음씨, 생각, 우리 태도가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런 건 바꿀 수가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관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볼관자다 우리 그 사람의 태도를 다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투, 말씨, 태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거는 그만큼 인간을 보는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성형의 시대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상은 그 사람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100% 가능합니다. 그런 인물들은 너무 많고요. 예화도 너무 많아요.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보는 분인데 그분도 상으로만 보면 빌어먹다가 객사할 상이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관상가가 되셨고요. 아주 풍요롭게 말년을 잘 마무리하신 분이고 대신 그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바꿔야지 이 정도로는 바뀌진 않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닫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일단 색이 바뀌고요. 긍정적인 태도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상도 변하고 좋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운 좋은 사람들의 자세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보는 것은 첫째 눈이에요. 눈빛이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흰자가 굉장히 깨끗하세요. 그리고 되게 그 뚜렷한 흰자하고 백자의 경계선이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뚜렷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게 좀 풍요롭고
또 편안한 삶을 사시는 건 사실이고요. 코에 윤택이 있어요. 코가 살집도 원래 나이 들면 코에 살도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풍요로우신 분들은 코에 살집이 안 빠져요. 그리고 윤택해 줍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저런 얘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관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깨끗하고 빛이 난다 그러죠. 우리 연예인들 보면 와 후광이 비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사세요. 얼굴이 시커멓고 칙칙한 분들이 최소한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는 건 넉넉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기색이 정말 중요하고 기색을 볼 줄 알면 관상은 반 이상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을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귓볼이 넉넉. 우리 부처님기라고는 말을 하죠. 넉넉한 사람. 그리고 코가 아주 잘 세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인중이 뚜렷하고 긴 사람. 그리고 하관이 넉넉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장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년의 복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후덕하고 코가 바르고 인중이 뚜렷하면 그래도 이분은 복이 있고 장수할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인중 축소술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수술 또한 말년운에 영향을 미치나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몇 개의 부위를 말씀드렸지만 인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아요.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특히 여기가 우리 신체로 따지면 생식기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과 마찬가지고요. 이게 통로예요. 통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가 창고인데 돈의 창고를 수로로 내보내서 입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수로예요. 그걸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옆에 있질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간혹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비밀이긴 하지만 몇몇 관상가 제가 또 알고 있는 스승님도 기업체에 가서 면접 볼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신입사원이라는 건. 그 인재를 뽑을 때 관상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 친구를 뽑으면 어떻겠다. 그리고 부서. 이 부서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적당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 없는 좋은 인재. 그래도 인간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뽑아도 문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아쉬운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신입사원 뽑을 때 선호하는 관상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실제로 오너 CEO분들도 가끔 오시거든요. 오너분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면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일단 코가 납니다.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좀 나예요. 그리고 사회를 끌고 가는 힘을 보여주는 것도 코예요. 코가 되게 발달한 사람은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적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부리고 그 사람이 이 회사의 공헌도라 그러죠. 하기에는 잘 쉽진 않죠. 열정과 이 힘은 있어도 충성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는 적당한 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마예요. 이마는 명예와 책임감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반듯하고 흠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좀 울퉁불퉁하고 주름도 많고 그러면 약간 반항심도 있고요.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정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바른 이마를 갖고 있거든요. 또 너무 이마가 높잖아요. 그럼 그것도 야망도 있어가지고 오래 근무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적당히 있으면서 깨끗한 이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여기가 인당이라는 곳이거든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가 밝아야 돼요. 총명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빛이 흔히 말하는 동태눈처럼 생기면은 의욕이 없겠죠. 또릿또릿하고 뭔가 의욕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마 쪽, 아까 이게 관이라는 상징하는 곳인데 이쪽이 깨끗하면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그래도 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순간에 상대의 관상에서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죠. 제가
제 나름 유튜브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이 얘기가 일반인 분들이 아주 단정져서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삼백안이라는 눈이 있어요. 삼백안이라는 것은 검은 자가 있고 흰자가 있는데 흰자가 세 군데가 보이는 게 삼백안입니다. 사백안이라는 게 있어요. 사백안은 네 군데의 흰자가 보이는 눈을 사백안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배신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그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특히 상삼백안이냐 하삼백안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삼백안은 위에 흰자가 보이는 사람이고 하삼백안은 아래 흰자가 보이는 사람인데, 상삼백안 위에 흰자가 보이는 사람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분들은 사회 적응력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관계를 좀 회피하기 때문에 경쟁사회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못 마주치거나 눈이 계속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자기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조금 꺼려하는 류에 속하죠. 또 마지막으로 입입니다. 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는 입도 있어요. 작은 거 말고. 모양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너무 심한 사람, 이런 분들도 말의 실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삼백안, 사백안, 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눈동자가 너무 흔들리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입의 모양,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피하거나 아니면 좀 관계에서 우리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고 예단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상학적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사람을 단 한 곳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무조건 코죠. 사실 코만 보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곳만 보라면 무조건 코입니다. 우리 전태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눈썹과 눈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하관은 부하궁이라고도 하지만 이 하관의 힘, 이런 것도 다 돈하고 관련은 있어요. 뭐 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잘 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 생긴 거지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특궁이 좋아요, 하관이 좋아요, 근데 코가 별로예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 거예요. 코가 좋아야 전태궁도 같이 좋으면 부동산에 힘이 있는 거고, 코가 좋고 하관이 좋으면 재산을 불리는 힘이 좋은 거예요. 일단 코가 좋아야 돈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코다. 이재용 관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영이에요. 제가 목화토금수 5개의 형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영인이에요. 동글동글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두꺼비상이시죠. 그래서 그 관상의 힘, 뭐 예를 들어서 재물의 힘, CEO의 적인 힘에서는 이건희 회장님이 훨씬 좋으세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목형인이에요. 목형인이고 길쭉길쭉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선비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신데, 이마를 보시면 정격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정격이라는 얘기를 얼핏 했는데 깔끔한 이마를 갖고 있어요. 그 이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잘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격의 힘이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하게 재벌 3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3세로서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마를 갖고 있죠. 그리고 코도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다만 이건희 회장님처럼 어떤 그런 풍족한, 풍부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반대로 좀 약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제를 잘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 그렇게 가다가 그 위에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경영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잘 물려주면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가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뽑거나 파트너를 고를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본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무조건 이마입니다. 이마나 눈썹, 그 다음에 입을 제가 3가지를 좀 지적을 하는데, 물론 코는 일단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코는 제외하고, 코는 반듯해야 된다는 건, 코가 반듯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신의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제외하고 이마가 반듯해야 나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켜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마가 뒤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이마가 있거든요. 그런 이마보다는 이렇게 서 있는 이마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사회적으로 신의를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나 실천하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에요. 입이 우리가 정합이라고 해서 입이 딱 다물어져 있는 입, 반듯한 입이 중요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근데 그 틀어지거나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입술의 닫힘, 그걸 정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합된 입술, 그리고 그 입이 반듯해야, 그리고 하관이 틀어지지 않아야 끝까지 자기 일을 밀고 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마랑 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관상을 보완하거나 피부 등을 관리해서 형편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 면에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난 친구예요. 남자 친구인데 지금 나이는 한 40대 됐을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처척궁자리예요. 처척궁자리는 처와 첩을 보는 자리입니다. 옛날 용어입니다. 요즘은 첩이 없지만 그러면 결혼하기 전의 상태, 애인의 자리, 그다음에 결혼한 부인의 자리인데 애인 자리에 그 상처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오랫동안 여자를 만나도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결혼 날짜도 잡았다가 깨지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돼서 그거를 강력하게 제가 권장을 했죠. 이걸 좀 상처를 제거해라. 그래서 상처를 제거하고 우연에 잊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1년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코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너무 낮고 그랬어요. 근데 겁나서 코 수술을 못한 거죠. 근데 사실 코 수술은 30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 여자가 29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장애 추천해서 결심하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직장도 좋은 데 가셨고 자신감도 생겨서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아해요. 좋아. 무조건 키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형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한테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어느 때 할 것이냐, 뭐 때문에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형을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목구비보다 돈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태도나 기운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이거 사실 비법인데요. 절제하는 분들이 그런 기운이 좀 있으세요. 제가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어먹다 객살 상이었는데 좋게 변했다고 했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관상가가 왜 절제의 성공학이냐? 그분이 나름 관상으로는 뭐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이 있는 분인데 한 10%대의 사람들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왜 안 맞지? 그래서 추적을 한 거죠. 하나같이 겸손하고 절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소식하고. 이게 인간상에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절제되고 소식을 하다 보니까 영혼의 확장이 되고 마음의 확장이 돼서 원래 갖고 있던 삶보다 좀 나은 삶을 살더라. 또 개선된 삶을 살더라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만큼 소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후가 됐던 재물을 얻었던 어떤 명예를 얻었던 그걸 넉넉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거칠거나 갈라지지 않는다면, 중후하게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거로 쭉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재물을 충분히 마르지 않게 고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